안녕하세요. 35살에 접어든 배세희입니다. 올해 38살의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한 달 전 동거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남친은 아직 미혼입니다. 당연히 남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난 지는 1년이 다 되어 가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남친도 좋다고 하여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고 과묵하고 본인 얘기나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고 일 잘하는 반듯한 모습에 반하여 제가 먼저 대시했습니다. 연애 초 제가 돌싱이라는 것에 대해 남친은 전혀 상관이 없다 했고 오히려 힘들었겠다며 힘이 돼주었습니다. 전 그런 남친의 배려에 더욱 반하였고 감동까지 하였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쯤 문득 자고 있는 남친의 핸드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워낙 과묵한 성격이다 보니 본인 얘기를 잘 안 해서 평상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성격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친구들한테는 제가 돌싱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 상담을 여기저기 한 카톡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친한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했더라고요. 지금은 남친을 만났던 회사를 관둔 상태이긴 하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제가 돌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남친 때문에 모두 알게 되었겠죠. 친구들한테 고민 상담하는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저를 알고 있는 전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제 이혼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저한테는 괜찮다 해놓고 뒤에서는 안 괜찮다고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에게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좋아하다 보니 이것까진 선의의 거짓말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동거를 시작하고 핸드폰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하고 친구들과 만나 놀며 거짓말을 한 것도 몇 개 발견되었고 제가 본가에 가거나 여행 가면서 며칠 집을 비울 때면 혼자 있기 싫다 가지 말아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또 주변 친구들한테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듯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제가 비우기로 하고 취소되어서 안 비우게 된 날이면 여친 본가 간다고 했다가 다시 안 간다네. 기분 똥 같네.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같이 산 지 한 달 되었습니다.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이요. 대부분은 동거 초반엔 마냥 좋을 때 아닌가요? 저는 같이 살아서 너무 좋은데 남친은 아니었나 봅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렇게 주변에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 입장이 뭐가 되며 기분도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저녁에 닭도리탕을 해놓았는데 남친이 전날 회식 때 굶어서 노로바이러스 걸린 것 같다며 닭도리탕을 얼마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인들한테는 제가 요리한 닭도리탕 먹고 배탈 났다고 말했더라고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 거면 나랑 왜 같이 살자고 한 걸까요? 신뢰가 무너지니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전 제가 1박 2일로 본가에 갔을 때 집에서 혼자 뭐하냐 물어보니 넷플릭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넷플릭스 시청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날도 친구들이랑 놀았겠냐며 넘기려는데 욕실 배수구 구멍에 긴 여자의 머리카락 같은 게 끼어 있었습니다. 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샤워나 머리를 감은 후 배수구 머리카락을 꼭 치우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깜빡하고 안 치웠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심장이 튀어나오려는 걸 부여잡고 인터폰으로 갔습니다. 저희 인터폰은 초인종을 누르면 방문자의 영상이 기록으로 남거든요. 제가 집을 비운 그날의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아닐 거야 라는 제 심정을 무시하듯 그날의 방문자는 긴 머리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백주임이었거든요. 사실 그 회사를 나오게 된 이유도 저 영상 속 백주임 때문이었는데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심장을 부여잡고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남친 모르게 거실과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자기야 미안, 엄마가 아파서 나 또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없어도 괜찮지? 어머님이 나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휴 우리 자기 효년에 조심히 잘 다녀오고 빨리 올라와야 돼. 나 혼자는 너무 외로워. 그렇게 전 집을 나섰습니다. 남친의 능청스러움에 치가 떨렸지만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다음날 밤에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친은 장모님 괜찮으시냐며 왜 이리 늦었냐며 등등 날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는 피곤한 척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배수구엔 긴 머리카락이 또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기를 켜놓고 울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남친이 출근하고 몰래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나가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백주임이 야시시한 옷을 입고 들어오더군요. 현관의 센서 등이 몇 번 꺼졌다 켜지는 동안 둘은 물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현관부터 거실까지 뱀 허물 벗듯 하나씩 옷을 벗으며 소파로 왔을 땐 백주임은 스타킹만 남았고 남친도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매일 드라마를 보던 소파는 그 둘의 교미 행각에 한 차례 난리가 나더군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눈앞에 영상으로 둘의 행각을 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둘의 행각을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의 교미를 끝낸 둘은 욕실로 함께 들어가더니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동안 나오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욕실에서 한 차례 더 한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둘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배달 온 치킨을 받아 소주와 함께 먹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너무 좋다. 먹고 또 하자 등의 더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자기 남편한텐 뭐라 말하고 온 거야? 생각해보니 백주임 저 여자 유부녀였습니다. 심지어 3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다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 하긴 그냥 철야 야근한다 했지. 내일 퇴근 시간 맞춰 집에 들어가면 돼. 우리 집 양반 바보에 둔해서 내가 이러는 거 꿈에도 모를 걸 꼭 누구랑 똑같아. 누가 누군데? 누가 누구야. 너랑 같이 사는 그년이지. 참 그년도 불쌍하다. 하하 그렇긴 하네. 그 여자 참 불쌍해. 불쌍하긴 뭘 멍청해서 그런 거지. 딱 이용해 먹기 좋잖아. 넌 집세 안 나가고 그 돈으로 나랑 놀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나 같은 놈 만난 건가? 하하. 그런데 이 집 보증금 거의 그 여자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 응 맞아. 난 거의 얹혀 사는 느낌으로 조금만 냈지. 크크크. 나중에 그 여자 잘 요리해서 이 보증금도 뺏어버려. 그 여자 너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 안 해도 그럴 생각이야. 걱정 마셔. 그렇게 제 뒤통수 칠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며 낄낄 깔깔 웃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보니 백주임 저 여자가 날 괴롭혔던 시기가 남친과 사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마도 백주임과 제 남친은 절 만나기 전부터 뜨거웠던 사이였나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둘은 치킨을 다 먹고 이번엔 안방으로 들어가 또 한 차례 교미를 하더군요. 정말 짐승들의 몸짓에 저는 이제 눈물도 안 났습니다. 오직 이 두 년놈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저 둘의 대화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엔 미나랑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전 여기 대화에 나오는 미나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의문은 금세 풀렸습니다. 미나랑? 이제 미나 자주 보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러다 네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아직 괜찮아. 그리고 자기도 미나 보고 싶잖아. 그렇긴 하지 안 본 지 한 달이 다 돼가네. 이사 때문에 바빠서 내 새끼도 못 보고.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나는 백주임 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전 그 후 출장 핑계를 대고 집을 잠시 나왔습니다. 도저히 악마 같은 그 인간과 한 공간 안에 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와 남친에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집은 다행히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친의 지분은 많지 않았기에 대출받아 그 돈을 주고는 바로 나가라 했습니다. 남친은 화를 냈지만 그날의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군말 없이 나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은 회사에 붙어 있었지만 전 남친의 회사 인사과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백주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에 다니던 친했던 동기에게 들리는 말로는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백주임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백주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과 백주임은 인사과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둘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사이였고 결혼까지 하려 했지만 제 남친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해 백주임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여 백주임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그게 지금의 백주임 남편이었고 그 후 백주임이 도와 제 남친도 이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둘은 계속 만남을 가져왔다고. 백주임 딸도 제 남친의 딸이 맞았다고 하더군요. 둘은 그렇게 각자 적당한 가정 꾸려서 안전하게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저와 백주임의 남편은 그저 이용하기 편해 선택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만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둘은 벌을 받았지만 제 상처는 여전합니다. 제가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게 힘을 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